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네, 최강 볼펜에서 주말용으로 이제 인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둘이 앞에서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지만 4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옛날 얘기, 내밀한 얘기, 깊숙한 얘기, 어떤 인물 하나 잡아서 그 인물의 복잡한 내용들, 뭐 성장 과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지금 고민의 시간이 깊어지고 있는 롯데 김태형 감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 벌이고 있는 감독인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프로필부터 정리를 하자면 신일고 단국대 졸업했고요. 1990년 오비웨어스 입단, 그리고 통산 타율이 2할 3푼 5리. 네.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LG 염경엽 감독이 통산 타율 1할 9푼 5리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01년을 끝으로 코치를 거쳐서 2015년 두산 감독이 됐습니다. 혹시 안승호 기자님은 그 김태형 감독과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장면 있어요? 예. 뭐 저는 네. 그 2015년 15년 두산 첫 해, 두산 감독 첫 해. 제가 그 해 이제 담당 기자로 이제 미야자키 캠프를 그 취재를 갔었어요. 그때 두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 전에 송일수 예, 감독이었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막 주는 시기. 네, 김태형 예. 감독이 오긴 했지만 그때 초보 예. 감독이었고. 뭐새 감독 오면은 보통 담당 기자들하고 네. 이제 캠프 가서 이제 쉬는 날 같은 경우 식사하면서 안면을 트죠 이제. 예, 뭐 네. 담소 나누고 이제 뭐 어떻게 야구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죠. 뭐 기사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실은 뭐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과음을 하진 않지만 그 반주를 곁들이는 있잖아요. 미야자키에는 이제 고구마 소주가 유명하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 일본 생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마비루. 나마비루. 예, 네. 하는데 근데 그 이제 김태형 감독 그 이미지에서 제가 짐작했던 거랑 달리 술을 안 하시더라고요. 외모는 말술인데. 예, 이거 함부로 또 얘기하면 외모.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그 강성 이미지와 달리 이미 그때도 이 강성 이미지는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코치 시절, 선수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주장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또 그 초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하겐 뿅뿅. 여기서 그냥 다 얘기하셔도 돼요. 하겐다즈. 하겐다즈. 예, 혹시 해가지고 모르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좋아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한다. 예, 그래서 그 아.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한덕주 선수한테 네. 두산 시절에 이제 하겐다즈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게 또 엉뚱한 게 와가지고 예, 그랬죠. 근데 갑자기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초코바입니다. 초코바. 아. 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스윗하구나. 예, 스윗한 분이구나. 이런 인상을 그때 받았죠. 근데 제가 또 하나 뭐 김태형 감독 하면 떠오르는 게 네. 김태형 감독이 신일중 말씀하신 신일고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신일중 시절에 신일 중 시절에 예. 까까머리 하고 다니던 시절에 예, 지방 경기를 갔을 때인데 김성근 그때 총감독 신일 중 고등학교를 다 하시는. 예, 그때 하고 그 지방 경기랑 같은 방을 어떻게 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감독하고 김태형 예, 당시 김태형 중학생이랑. 감독이 뭔가 감독 그 심부름하는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하. 비서실장이죠. 예, 네. 하는데 비서실장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침대에서 이제 뭐 묵기도 했대요. 이게 동침인데, 예, 이때 이게 제가 프로야구 이제 취재하고 네. 김성은 감독도 담당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김성은 감독님 팀의 매니저가 굉장히 극한 굉장히 힘듭니다. 직업이구나. 너무 힘듭니다. 예, 예. 그런 걸 제가 이제 뭐 알게 됐는데 네. 그 시절에 이제 김태형 감독은 어린 중학생 예, 김태형. 꼬마 김태형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뭔가 관계를 가져가는데 능숙했구나. 당시 이런 판단을. 젊었던 김성근 감독의 예. 어떤 일종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지금 뭐, 굉장히 눈치가 빨라야 될 것 예, 같은데. 곰탈여우 하는데 아기 곰탈여우였다. 그때도 예, 이미. 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영경 기자도 뭐 어떻게 김태형 감독하면 생각나는 뭐 저는 에피소드? 김태형 감독 직접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두산 코치 시절에는 예. 그렇게 접점이 없었고 예. SK 코치 갔을 때 그렇죠. 그때는 조금 관계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그때 배터리 코치로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김태형 당시 코치든 이미 그때도 리틀 김경문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장 코치 겪어가면서 김경문 감독 밑에서 배터리 코치도 오래 했고 그래서 김경문 감독과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인파이터 스타일. 예. 뭐 자잘한 거 신경 안 쓰고 예. 크게 굵직하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 원래 그 김진욱 감독이 됐잖아요. 김경문 감독 다음에 김진욱 감독, 그렇습니다. 김진욱 감독, 송일수 예. 감독, 김태형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예. 당시도 두산이 새 감독을 뽑을 때 내부적으로 이제 구단 내부 투표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때도 이미 사실 김태형 감독이 1순위 예, 이런 예. 평가를 받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김진욱, 송일수 감독 거쳐서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됐는데 예. 그때 무슨 얘기 SK 코치 와 있을 때도 두산이 김태형 감독을 그냥 두면 못 쓸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딴 팀에 보냈다가 필요할 때 음. 감독을 데려간다 예. 이런 소문이 있었을 정도로 예. 두산 내부에서의 신임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실제로 두산 감독 가서도 첫 해부터 굉장히 큰 성공을 맞습니다. 거두잖아요. 그래서 네. 뭐 김태형 감독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 리더십으로는 하나의 브랜드가 좀 돼 그렇죠. 있죠. 예, 하고 뭐 별명도 그냥 떠오르잖아요. 곰탈 여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있고 커튼 리더십, 튼 너무- 파생돼서 나온 같은 동, 그렇죠? 예, 네. 하는데 그 2015년 그 두산 감독된 뒤 2022년까지 8년간 지휘봉 잡으면서 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시켰고요. 첫해 우승했고요. 예, 바로. 3번 우승했죠. 음. 그리고 8년 정규 시즌 승률이 5할 7푼 1리, 647승, 야. 19무 486패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정규 시즌 평균 승률이 5할 7푼이면 거의 3등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뭐 실제로 굉장히 높은 한국 거죠. 시즌 매년 갔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 해 9위로 떨어졌던 거 빼면 예. 승률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예, 맞습니다. 예. 덕분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그래서 1년간의 야인을 거쳐서 롯데 감독으로 가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난해 시즌 중반부터 얘기가 있긴 했지만 롯데 팬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2024년 시즌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예. 지금 녹화 시점 15경기에서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0 넘어갔고 예. 계속 연패가 훌쩍 넘어가 있죠. 지금. 8연패까지 이제 이어진 예. 상황인데요. 아마 김태형 감독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초반이 어렵겠나라는 생각은 좀 했을 것 같아요. 예. 최강호 팬 여러분들, 볼트 팬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롯데를 이제 5강으로 뽑았었는데 예. 그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네, 그때부터 네. 조금 이렇게 그 롯데 쪽의 기운이 불길하긴 했어요. 아닙니다. 예. 이제 기다려보면 됩니다. 예, 이제. 펠레 기자가 또 뽑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쭉 보면서 네. 이제 야구판 오래 보셨으니까. 프로야구 감독이 성공하려면은 네. 그 일명 3M, 3M. 3M이 조화를 회사 이름은 아닙니다. 네.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M 첫 번째 뭐예요? 예, 여기 어디 책에 나온 얘기니까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 멤버, 멤버가 좋아야 된다. 예, 선수가 좋아야 된다. 그렇죠. 선수 구성이 좋아야 되고 감독이 야구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뭔가 구성이 돼야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무드, 분위기. 예, 팀 분위기, 무드. 팀 케미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세 번째는 여기에 모멘트,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한 순간인데 그 아주 중요한 순간 승부처에서 벤치 용병술 판단이 그 접전 경기에서는 그 흐름을 좌우하잖아요. 일종의 타이밍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감독 리더십이 거기서 드러나죠. 예. 3M 뭐 책에 나온 얘기라고요? 책에 안 나온 얘기. 직접 안 나온 만드신 거. 얘기니까 예. 제가 오늘 뭐 김태형 감독을 떠올리면서 그게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3M 예. 말씀하신 대로 멤버, 무드, 모멘트. 예, 그렇습니다. 예. 포스트잇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옛날에 3M이 예. 그 두산 계열사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IMF 거치면서 이제 빠지고 그렇게 예, 했는데 3M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PPL 들어왔나요? 테이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프 입에 붙이고 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예. 이 두산 감독 시절에는 3M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제가 4시즌 두산 담당했는데요. 그때 지금 말씀드린 3M 조건들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죠. 그때 감독 되면서 뭐 그 멤버들이요. 네. 그 뭐 대표적으로 김재환 같은 선수들이 올라오죠. 90년대생 예. 고 직전 뭐 90년대생 요 멤버 예. 원저리의 멤버들. 예, 그리고 뭐 강성이던 김태형 감독의 그 전투적 리더십, 네. 뭐 전투력을 요하잖아요. 정신적인 것부터. 그래서 그 선수들 사이에 잘 녹아들어요. 예. 뭐 여러분들 그 승부처에서 두산 선수들이 굉장히 강했다. 네네네. 그걸 뭐 야구 보신 분들은 그 공감이 되실 겁니다. 경기 후반 싸움이 굉장히 강했고. 맞습니다. 네. 여기에 뭐 빛나는 게 뭐 단기전 승부처 같은 데서 김태형 감독의 뭐 승부수 같은 게 굉장히 잘 통하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그게 모멘트죠. 뭐 세 가지가 다 잘 조합이 되는데 뭐 이제 롯데에서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베어스 팬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 두산이 계속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예. SK에 밀리면서 준우승을 하면서 계속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김진욱 감독이 돼서도 2013년에 거의 다 잡았던 한국 시리즈 분위기를 좀 맞습니다. 놓쳤잖아요. 예, 삼성 먼저하고 놓쳤죠. 그러고 예. 나서 송일수 감독 체제가 됐는데 그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스몰볼 예. 하면서
여러 가지 변선을 찾았지만 네. 완전히 팀이 바닥에 가라앉은 상황에서 신임 초보 감독이 왔고 예. 그래서 그때 기대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 뭐 잘하면 좋겠지만 예. 이 분위기를 먼저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네. 판단이었는데 그걸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잘했고 사실 인파이터 스타일 네. 안에 내부에 뭐, 들어가서 선수단 분위기 확 잡으면서 뭐, 분위기 성공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롯데에서도 이제 그런 뭐 모습 그런 걸 어떻게 기대했겠죠. 뭐 어떤 그런 뭐 어떻게 김태형 감독 리더십이 롯데 야구로 나타나는 것을 대부분이 이제 상상하고 뭐 그대로 기대했잖아요. 근데 근데 그 지금 롯데 3M 요게 예. 지금 뭐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아니, 것 같으세요? 일단 구성, 아. 예, 멤버. 멤버가 아마 김태형 감독이 밖에서 판단을 하셨던 거와 비교해서 조금 빈틈이 더 많이 보인다. 뭐 그렇게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그뭐 어떻게 보면 단서들이 네. 그 시즌 개막하자마자 내야의 그 내야 보강을 위해서 트레이드로 손호영 선수를 영입하잖아요. LG의 그 유망주 투수 우강우 선수를 내주고요. 근데 그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그 개막 시점 훨씬 이전부터 네. 롯데가 선수 보강을 위해서 트레이드를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그 코칭 스태프가 판단하기에 캠프에서부터 뭔가 부족한 거 채워야 할 부분이 보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무드인데 무드가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싸움할 수 있는 뭐 조건 이게 형성돼야지 거기에 리더십도 뭐 발휘가 되고 선수들의 이제 뭐 전투력 이런 것도 구현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액 선수죠. FA 계약한 네. 다음에 뭐 기대가 컸었고 작년에 이제 뛰었던 선수들인데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이런 선수들 다 2군으로 보낸 것은 김태형 감독이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서둘러 승부수를 던진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멤버 구성도 멤버 구성이지만 예. 무드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좀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굉장히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워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예. 실제로 전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요소에서 뭐랄까 이렇게 파이팅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랄까 루틴대로 간다라는 느낌에서 그러니까 타격 시점, 타격 타이밍, 뭐 공격을 해야 될 때, 뭐 투수가 승부를 해 들어가야 될 때 이런 것도 어떤 경기 흐름상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어긋나는 장면들이 실제로 나왔고 그 장면에서 김태형 감독이 아쉬운 장면 드러냈잖아요. 예, 유관왕 그렇습니다. 선수가 3볼에서 타격한 거 그리고 예. 녹화 시점으로 오늘 이제 18일인데 예, 예. 17일 잠시 LG전에서도 예. 말루에서 2사 말루에서 초구 공격 뭐 이런 장면들이 예. 나오면서 이게 뭔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야구만 한다 예, 예.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김태형 감독 그 부분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많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 그 롯데 출신 관계자 예. 롯데 출신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상대를 해보면 조금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까 멤버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롯데 선수들 자체가 특정 포지션의 전문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내야진이 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2루 갔다 거고 뭐 3루 갔다 유격수 갔다가 지금 외야수 예. 라인업도 사실은 다 내야수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외야를 해본 지가 예. 한 1, 2년 정도 될까 말까 한 예. 선수들이어서 그런 점에서도 포지션별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앞선 어떤 팀을 빌딩하는 과정에서도 이 포지션에 대한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태형 감독이 어쩌면 지금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예. 근데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이 계산보다 될 수 있을 것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태형 감독이 뭐 두산에서 네. 뭐 어떻게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과정에는 김태형 감독 리더십을 뭔가 선수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뭐 매개, 일종의 쿠션.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주장이죠, 주장. 네. 근데 뭐 최근에 사실은 좀 좋지 않은 뉴스로 많이 나오곤 요즘 있지만 거의 금지어예요. 네. 예, 오재원 선수. 근데 오재원 선수가 굉장히 김태형 감독 그 지붕을 잡고 있을 때 주장으로서 그 벤치 감독 뜻을 잘 읽고 선수들한테 전달을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했어요. 예, 그 운동장에서의 그 일사불란함이랄까요? 뭔가 그 선수들 사이에 좀 이렇게 뭐 긴장감, 적당한 긴장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오재원 선수가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었죠.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그 오재원 선수에 대한 그 뭐 신뢰 굉장히 컸어요. 뭐 한번 에피소드가 하나 뭐 있는데 네. 어떤 시즌에는 김재호 선수를 주장으로 네.
이제 그 시작을 했죠. 그 시즌을. 김지호 선수도 인화력이 굉장히 좋은 됐습니다. 선수니까. 그런데 시즌 중에 조금 그 안 풀리니까 주장을 바꿉니다. 바로 오재원 바꿨습니다, 선수로. 예, 그 감독 뜻이 반영된 조치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결과적으로 그 롯데에서도 그 오재원 같은 당시 오재원 같은 선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선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한 상황. 아직은 딱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예. 그 우승했던 시즌에 김태형 감독을 되게 깊이 있게 좀 딥하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재원 선수의 역할이었는데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그러니까 선수단에 사실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방향만 잡아주고 싸울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선수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아까 오재원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과정에서 야수들도 한 번씩 빼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네. 감독이 일일이 골라가면서 하기 시작하면 감독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씨 내가 더 힘든 거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감독은 저 형 먼저 쉬게 해주네. 뭐 감독이 편해하나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를 다 이제 오재원에게 맡긴 거죠. 네. 오재원이 그거를 굉장히 잘한 거고 그러면 오늘은 보니까 누가 좀 열심히 그동안 많이 뛰었으니까 오늘 형이 나갈게 네가 쉬어.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잡음이 안 생기는 거고 네, 자기들끼리 예. 결정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 분석 회의 들어갈 때도 코치 안 들어가게. 코치가 들어가면 감독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그러면 그럼 감독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까지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두산 선수들 내야수들이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예. 시프트 지시도 안 했다고 그래요. 알아서 했죠. 이게 예. 알아서.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감독이 이 타이밍에 감독도 감이 있잖아요. 감이 예, 굉장히 예. 뛰어난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옮기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대요. 예. 그러면 선수들이 못 움직이고 감독이 이렇게 했는데 맞았네. 그럼 그때부터 감독만 쳐다보는 거죠. 예. 요 분위기를 안 만들고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을 때 알아서 싸우는 분위기를 만드는 걸 김태형 감독이 선호하는데 롯데는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예. 것 같다. 예. 실제 그때 기억나는 게 김태형 감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녹취를 풀자요. 녹음을 했으니까 예. 녹취를 푸는데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그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 그거 이게 그때는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어떤 대명사를 엄청 많이 써요. 뭐 거의 거시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조금 독특하다.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그런 쿠션 역할을 하는 예. 오재원 같은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주장한테도 힘이 생기는 거고요. 네. 뭐 그 같은 글쎄 롯데에서 어쨌든 김태형 야구가 롯데 야구가 되고 네. 롯데 야구가 또 김태형 야구가 돼야지 성공의 길로 갈 텐데 그게 궁금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 지금은 어쨌건 김태형 감독이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개입해 가면서 분위기를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런 거를 할 때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이 예. 선수들을 보는 눈은 굉장히 날카롭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김태형 감독이 뭐 클래식 기록도 보고 뭐 세이버 매트릭스에 나오는 수치들도 이제 데이터들도 읽고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이 보는 게 선수 눈빛, 아하. 예, 그리고 움직임, 행동 거지 같은 거를 보면서 선수 기용에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일종의 뭐 기록도 보고 기술도 보지만 기세, 애티튜드. 예, 맞습니다. 그걸 보는 거. 자신감이 있어야 가서 이제 뭐 자기 플레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그때 담당을 할 때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도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어필하고 싶은 내용, 이 감독이 이 기사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본인이 그 한 경기를 더 나갈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매개로 해야겠다 이런 그 뜻을 많이 좀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일례로 최주환 선수. 최주환 지금 키우면서 잘하고 지금 있는. SSG 거쳐서 네. 키움으로 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력은 좋은데 당시에 수비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그때는 두산 내야들이 워낙 수비를 잘했어요. 3루에 허경민, 네. 2루에 오재원 선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레귤러로 이제 수비 위치를 갖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즌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방망이 치고 이런 걸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주환 선수가 한테 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겨우내 수비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고 달라져 있다.
이거를 굉장히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도 방향성도 많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 어필하니까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네요. 예. 유희관 선수. 유관 선수는 무슨 어필을 했나요? 러닝을 진짜 열심히 하는 장면들이 많이. 네. 괜히 다들 훈련하고 있는 운동장을 계속 잠수형으로 예. 돌고 있는. 아니, 이런 유관 장면도 선수는 거의 보이고. 뛸 때 보면 거의 러닝보단 경보. 좀 느리긴 합니다. 근데 운동신경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애티튜드를 보이려는 노력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주환 선수가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그 들은 얘기인데 그때 기억하면서 네. 정글에 있었던 것 같다. 두산에서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뭐 사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정글은 여기 사자가 없죠. 이런 무식한 예, 하여튼 뭐가 나오지? 뭐 킹콩은 나오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 네. 상황. 예, 뭔가 그런 그만한 긴장감. 그런 거지. 생존에 대한 아. 치열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그 멘탈이 약한 선수들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좀 무섭잖아요. 예,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롯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까?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김태형 감독 막 혼내던데. 예. 이광남 불러다 혼내고 예, 근데 막 계속 예. 이학주 불러다가 혼내는 예. 장면도 나오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선수들도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이제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혼도 내죠. 불러놓고. 경기 중에 옆에도 앉혀놓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런데 뒤끝이 없다. 다음 뒤끝 없다. 날은 예, 그 감정을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는다. 뭐 이런 김태형 감독이랑 같이 야구해 본 사람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전에 저기 뭐야 떡아웃에 네. 그 유강남 선수 한번 고영민 코치 같이 갔죠. 불려갔잖아요. 네. 근데 투명 커튼 안에서 이제 혼나는 모습 봤는데 이런 선수들이 뭐 그런 과정 겪은 다음에 아 나는 눈밖에 났어. 아 이제 난 틀려 이런 마음은 먹을 필요가 없다. 예, 다음 날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뜨고 감독이 새로운 시선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갖고 롯데 선수들이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더 현명하다. 이런 얘기는 좀 뭐 조금 뭐 좀 드리고 싶어요. 김태형 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혼을 내야 되는 상황, 예.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감독이 하는 게 맞다. 예, 예. 만약에 코치를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네. 아예 제 이거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 예. 라고 코치를 통해서 얘기하면 코치가 직접 가서 그걸 하겠어요. 코치가 맞습니다. 전달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야 감독이 이렇게 하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나머지 공부 같은 거, 예. 특타 뭐 이런 거 시킬 예. 때 그것도 감독이 직접 하면 했지 코치 시켜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코치가 하면 아 감독이 하란다 이렇게 얘기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혼을 내는 건 감독이 직접 하는 게 맞다. 코치들은 혼낼 필요 없다. 예, 예. 코치들은 이제 달독에서 가는 거고 이런 걸 고려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경기 중에 불도 안 쳐서 막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뒤끝 없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형 감독한테 어쨌든 그 잔소리랄까 쓴소리랄까 가장 많이 들을 포지션은 정해져 있어요. 포수. 예, 김태형 감독이 베어스 포수 출신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수비형 포수. 예, 그리고 볼 배합에 대해서 굉장히 공 하나 하나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결과에 대해서 포수하고 이제 그걸 갖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지금 시즌 개막하자마자 뭐 힘든 것이 공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마 굉장히 좀 이게 그런 과정이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뭐 그리고 사실은 지난 두산 시절에도 네. 양의지 선수가 두산 뭐 주포 네. 주전포수로 해서 뭐 뛰다가 NC로 이제 한 4년간 그렇죠. 간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때 대체 주전 선수가 박세혁 선수인데 박세혁. 선수 상당히 이제 김태형 감독 그 자주 만났다. 예, 뭐 즐거운 만남이었을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제가 그때 들었고 이제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죠. 근데 뭐 하여튼 뭐 그게 뭐 어쨌든 포수에 대한 뭐 애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예. 하지만 잘 치는 포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공수경량이죠. 예, 예, 맞습니다. 어쨌건 이제 김태형 감독 스타일에 대해서 두산 시절에 예. 어떤 뭐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예. 그러면 김태형의 롯데는 언제쯤 반등을 할까요? 반등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용균 기자의 그 시즌 전 예상대로라면 반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겁니다. 5강 안에 네, 들어가야 네. 되는 아,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의심하지 저는, 않아요. 네. 예, 김태형 감독을 제가 이제 뭐 취재도 해봤고 가까이서 지켜본 그 뭐 특성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방향성 같은 걸 보자면은 4월 성적이 부진하다고 올 시즌 성적을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뭐 리빌딩으로 완전 전환해. 이거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반등할 수 있는 묘수는 참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서둘러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지금 외국인 투수 중에 윌커슨 그리고 반지 선수가 뭐 원투 펀치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지난해만큼도 예,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예, 그 대목에서 감독 시각이 조금 반영되고 뭔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그 두산 사령탑 시절에도 김태형 감독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선명했다는 거는 적정 수준 이상, 기준점 이상 넘어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못 미칠 경우에는 뭔가 이제 구단에 요청하는 뭐 그런 그 장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롯데에서도 지금 같으면은 외국인 투수가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 지난 시즌 중반부터 김태형 감독 롯데서를 좀 들었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김태형 감독이 어떤 선수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음, 딕슨 마차도. 예, 예. 그래서 예. 딕슨 마차도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때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요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걸 보면 확실히 어떤 내야 수비력에 대한 관심 예, 김태형 감독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예. 보이고 롯데 감독 오기 전부터. 근데 뭐 사실은 그게 사실 뭐 팬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공격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내야수를 김태형 감독이 왜 관심을 가죠? 이건 외국인 선수 사실은 기본적인 클래식한 개념에서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네. 롯데 내야에 대해서 그만큼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레이에스 선수가 너무 잘 치니까. 그렇죠. 물론 예, 야수 이슈는 이제 야수 교체 이슈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예. 당시에 그런 고민을 좀 김태형 감독이 하고 맞습니다. 있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예, 예, 지금 뭐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예. 좀 투수 한 명 두고 야수 두 명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저희가 뭐 없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예, 예. 자, 최강울 팬 앞으로도 가능한 한 여러분께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볼게요. 네. 예. 저 이슈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물 예. 탐구 좀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예. 재미있는 소식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크엔드 스페셜 인물 탐구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